제가 볼 때는 여기에서 그 역사의 감정의 문제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근데 그 당시로 돌아가면은 미국 식민지인들이 자기들이 모국이 영국인 것은 자랑스러운 얘기지 누구의 식민 지배를 받는다는 게 소리 식민지 이것은 부정적인 개념이 아니에요. 정말 제가 나를 사랑할까? 되게 그렇게 의문이 들면은 끝이 안 좋습니다. 또 하나는 이제 기분이 나쁠 거 아니에요. 혁명의 길에는 감정이 앞서는데 상당수의 현실주의파들은 정신 차려야 된다. 독립전쟁으로 가면 영국 도저히 이길 수 없다. 예컨대 왜 보스턴인가? 뉴욕 있고 펜실베니아 있고 버지니아도 있고 그러는데 왜 보스턴일까? 굉장히 중요한 사건임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잘 모르는 미국의 독립전쟁의 그 비하인드 스토리를 한번 추적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정세진입니다. 이런 광고 문구 기억나시나요? 미국 어디까지 가봤니? 미국을 아무리 많이 다녀온 사람이라도 아직 안 가본 지역이 있을 것이다. 미국이 그만큼 크다는 것을 재치 있게 활용한 광고였습니다. 지구촌 최강국인 동시에 전 세계 자유와 민주주의를 수호한다. 자처하는 나라 미국. 우리는 이 나라의 민주주의에 대해서 어디까지 알고 있을까요? 세계의 장면, 세계의 민주주의, 오늘은 미국으로 떠나보겠습니다. 함께 하실 분들 소개해드리겠습니다. 먼저 유성환 선생님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세요. 전국의 학생들에게 역사 수업하고 있는 유성환입니다. 오늘도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안녕하세요. 한국경제신문 문화부의 성수영 기자입니다. 반갑습니다. 미국에서 오신 한행운 씨입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미국에서 온 한국에서 한국사를 공부하는 한은우입니다. 오늘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매주 그렇지만 오늘도 최고의 전문가를 모셨는데요. 미국 학생들이 최고의 교수로 선정하기도 했던 그런 교수님입니다. 전남대학교 김봉준 교수님 소개해드립니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세요. 전남대학교 김봉중입니다. 저는 미국 하면은 요즘 뭐 워낙 매일매일 우리가 미국에 관련된 뉴스를 접하게 되는데 우리는 지방자치단체, 정부와 지방자치단체 이렇게 표현을 하는데 미국은 연방정부, 주정부 그렇게 표현을 하고 있어요. 그 개념을 좀 한번 짚고 넘어갈까요? 굉장히 어려운 질문이지만은 이게 제가 짧게 설명을 해보겠습니다. 정확하지 않는 부분이 연방과 주의 관계인 것 같아요. 우리 행운 씨는 잘 알겠지만은 우리나라는 이제 연방이라는 개념이 없잖아요. 그래서 정리한다면은 일단 역할이 다릅니다. 연방이라 하면은 국방, 외교, 또 화폐 이런 것들 연방 전체를 통과하는 시스템에 이게 연방이 있고 주정부는 뭐 교육이라든지 교통, 치안 이런 부분은 주정부에게 상당한 권한을 줍니다. 예를 하나 들까요? 자, 통화를 보시죠. 통화는 이제 연방 정부에서 해야 되는데 캘리포니아에는 멕시코 출신들이 굉장히 많잖아요. 네, 히스패닉계 맞습니다. 굉장히 많죠. 네. 그래서 내 달러 싫다. 페소 쓰겠다. 불가능합니다. 그래서. 왜냐하면 이 통화 문제는 연방에서 정리해야 되기 때문에. 대신 교육이라든지 치안 이런 문제는 이제 보통 주가 권한을 갖고 있습니다. 가장 좋은 예는 요즘 뭐 총기 규제 굉장히 중요한 이슈잖아요. 그런데 연방에서 상하원에서 총기 규제에 대한 법안을 통과는 시키지만은 실행 단계에서는 주정부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예컨대 이 알래스카 주 같으면은 이 사냥이라든지 또 굉장히 인구가 분포가 이게 산발적이기 때문에 치안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연방정부에서 어떤 총기 규제 법안을 통과했다 하더라도 알래스카 주 내에서는 굉장히 유연하게 총기 규제를 허용을 합니다. 이런 것을 보면은 연방과 주의 이런 그 역할 분담 이런 것들이 아마 이해가 조금은 갈지 모르겠습니다. 아마 오늘 얘기 가운데 연방과 주의 그 약간의 그 경계 또 역할에 대해서 우리가 생각해 볼 기회가 있을 것 같습니다. 세계의 장면, 세계의 민주주의. 김봉준 교수님이 꼽으신 첫 번째 장면 함께 보겠습니다.
제가 고른 첫 번째 장면은 아주 유명한 사건인데 이제 그림으로 그린 거죠. 나타니엘 커리어라는 그 예술가가 그린 그림인데 예상하겠지만은 보스턴 이 차 폐기라는 유명한 그림입니다. 그래서 이 장면을 통해서 오늘 굉장히 중요한 사건임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잘 모르는 이 보스턴 차 사건을 통해서 미국의 또 독립전쟁의 그 비하인드 스토리를 한번 추적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아까 말씀하신 그 나다니엘 커리어라는 사람이 석판 화가이면서 또 인쇄소의 사장이기도 했어요. 역사적인 이런 사건을 그린 그림이나 아니면은 요즘 신문 기사에 사진 같은 게 들어가는데 그때는 대신 그림을 넣었거든요. 그래서 그림 같은 것들을 많이 인쇄를 했었습니다. 한혜원 씨는 저 그림은 미국 교과서에서 자주 접하셨나요? 네, 마지막으로 이 그림을 본 게 이제 고등학생이었을 때인데요. 저는 이제 한국사를 많이 공부하다 보니까 정말 오랜만에 미국 역사를 접하게 된 것 같아요. 하지만 이제 이 사진을 딱 보면은 약간 우리는 지금 미국 역사를 배울 것이다 라는 느낌이 들 정도로 되게 유명한 사진이거든요. 엄청난 상징성이 있는 그림이네요. 유럽의 많은 사람들이 일단 미국 신대륙을 향해서 갔고 식민지들이 만들었고 식민지 과정을 좀 살펴볼까요, 먼저? 야, 이 질문은 1시간 설명해도 부족할 텐데 1분 드리겠습니다. 네. 1분 동안 하겠습니다. 1492년 콜럼버스가 신대륙을 발견합니다. 그리고 한 20년 못 가서 1517년에 마틴 루터가 종교 개혁을 합니다. 유럽의 종교가 이제 나눠지잖아요. 그래서 대부분은 몇 군데 식민지를 빼놓고는 종교적인 자유를 위해서 오죠. 1620년 유명한 영국의 청교도들이 좀 급진 청교도들, 필그림들이 지금의 매사추세츠의 식민지를 건설하고 그리고 아래쪽에는 노스 사우스 캐롤라이나의 장로교도들 그리고 또 메릴랜드는 재밌게 가톨릭 교도들이 처음에 옵니다. 그리고 펜실베니아의 퀘이커 교도. 그래서 정말 다양한 사람들이 종교의 자유를 위해서 미국에 건너갔고 정착을 했던 13개 식민지가 구축이 되는데 굉장히 그 기억해야 될 중요한 얘기는 오늘 이 전체 얘기를 풀어가는 굉장히 중요한 열쇠인데 13개 식민지는 모국이 영국인 것을 빼놓고는 다 다릅니다. 많이 달라요. 성격이 많이 달라요. 쉽게 생각하면은 모국이 영국인 것 외에 빼놓고는 13개 자치 식민지 혹은 국가로 생각을 하셔야 됩니다. 그만큼 하나의 연방을 구성하기가 쉽지 않았고 또 그 전에 힘을 합쳐서 독립전쟁으로 가는 게 쉽지 않았다는 얘기예요. 네. 저는 식민지라고 하면은 사실 일제강점기가 우리한테 제일 익숙하잖아요. 그래서 뭐 당연히 독립을 했겠거니 말씀하신 대로 생각했는데 뭐 조국도 자랑스러워했고 그 사람들 13개 주가 동질성도 그렇게 좀 희박한 편이었고 그런데 왜 하필이면 이 영국을 상대로 전쟁까지 일으켜서 독립을 한다고 했는지 여기서 퀴즈 내셔도 될 것 같아요. 뭔가 감이 왔죠. 네, 항상 우리가 혁명이 일어나거나 큰 싸움이 일어날 때 보면은 조세 정책. 그게 있었어요. 저희가 이제까지 민주주의 역사 기행을 하면서 항상 그 문제가 뭐 돈 내는 건 다들 싫어하니까. 그렇죠. 맞습니까? 돈입니다. 좋은 지적을 하셨는데 유럽에서는 7년 전쟁이라고 하죠. 1756년에 1763년까지 사실 세계사를 뒤흔들었던 굉장히 중요한 전쟁인데 이제 미국사를 공부하는 미국 학생들 입장에서는 미국의 독립으로 가는 굉장히 또 중요한 계기가 됩니다. 그래서 북아메리카의 식민지를 놓고 프랑스와 영국이 한판 붙죠. 그런 점에서 이제 북아메리카는 세계적인 전쟁이 됩니다. 이게 프렌치 인디안 워가 아니고 프렌치 앤 인디안 워라고 합니다.
이제 북아메리카에서 영국이 이게 그 식민지 주도권을 갖고 있기 때문에 좋은 일인데 사실 미국 식민지도 좋죠. 근데 이게 사실 영국과 미국 간의 갈등의 소지가 됩니다. 그 이유가 조세 정책 때문에. 그래서 영국에서는 너무 재정의 압박, 재정이 거의 고갈이 됐기 때문에 재정을 메꿔야 되는데 영국 시민들에게 얘기하기는 상황이 너무 안 좋은 거예요. 그래서 미국 식민지들에게 조세 정책을 펴니다. 미국 식민지들은 좋아했겠어요? 네, 안 좋아하겠죠. 제가 볼 때는 여기에서 그 역사의 감정의 문제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저는 이게 이제 제 생각인데 그때 영국 의회에서 상황을 얘기하고 우리 상황이 안 좋기 때문에 너희가 좀 도와달라. 그렇게 했다면 조금 상황이 다를 텐데 야, 우리가 너희를 지키기 위해서 너희를 위해서 이렇게 7년 동안 이렇게 돈을 쓰고 우리가 전쟁을 했는데 당연히 도와야지. 그래서 미국 사람들이 웃기고 있네. 자기의 제국 정책을 위해서 했으면서 굉장히 거기서 상당히 감정이 틀어진 이게 거네요. 좀 틀어집니다. 그러니까 영국은 그 우리가 부정적으로 생각하는 그 식민지 개념을 갖고 있었던 거네요. 미국 식민지인들은 그 식민지 개념을 나름 좋게 받아들이고 있었는데 영국은 속으로는 사실 그 생각이 아니었던 거죠. 언제든지 내가 돈이 필요하면 우리나라 사람들이 가서 만든 나라지만 우리가 돈을 거둘 수도 있다. 이 굉장히 생각을 중요한 했다는 얘기입니다. 거잖아요. 영국 정부는 미국 식민지들에게 자치권을 허용합니다. 굉장히 중요한 얘기인데 알아서 하라 이게요. 그런데 어려울 때는 돈을 내라. 근데 그걸 좋아할 사람이 없죠. 그래서 어떤 조세 정책을 내놨길래 보스턴에 있는 사람들이 발끈했을까요? 예, 가장 대표적인 게 1765년의 인지세법입니다. 인지세법. 글자 그대로 이 모든 인쇄물에 관계된 것은 세금을 내야 돼요. 우리로 얘기하면 수입인지를 붙여야 됩니다. 대표적인 게 뭐예요? 신문, 대학교 졸업장, 카드, 그리고 뭐 그 법원에서 하는 계약서 이런 것들에 수입인지를 붙여야 되기 때문에 가격이 올라가죠. 그래서 인지세법은 미국 역사상 최초로 모든 사람이 어느 정도는 영향을 받게 된 최초의 사건이기 때문에 데모, 시위가 일어납니다. 시위가 일어나고 그다음에 자기의 의견을 얘기를 하게 되고 남자들은 주막에서 그놈이 영국놈들 이렇게 영국에 대해서 부정적으로 얘기하게 되죠. 또 이제 여자들은 시장에서 이게 비판하게 돼요. 그래서 사람이 입을 통해서 영국에 대한 그 불만이 이제 구두를 통해서 일어나죠. 또 시위가 일어나죠. 근데 영국에서 이거를 어떻게 받아들였을까? 얘네들이 이렇게 반발하네? 어디 반발해? 할 수도 있고 아니면 반발하네? 그냥 뭐 없던 일로 해? 할 수도 있잖아요. 어떻게 결론이 났나요? 영국의 입장에서는 북미, 아메리카 식민지는 정말 이게 복덩어리잖아요. 맞아요. 별로 한 것은 없는데 자기들이 알아서 종교의자이든 물질적인 야망이든 그 식민지를 개척했잖아요. 그래서 이걸 자치권을 줬다고 그러잖아요. 그래서 처음으로 이렇게 대대적인 시위를 하기 때문에 오마이갓 놀란 거예요. 당황하게 됩니다. 그래서 바로 그 다음에 철회를 합니다. 인지세법 없는 걸로 하자. 인지세법을 철회를 하면서 이제 일단락이 되긴 했는데 그래도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돈이 계속 필요한 상황이었잖아요. 그러면 영국이 뭐 다른 방법을 찾아서라도 좀 돈을 그래도 가져오려고 했을 것 뭔가 같은데 계속되긴 할 것 같은데. 예. 그렇죠. 예. 그래서 이 인지세법을 대체할 수 있는 또 다른 법안을 통과시킨 그게 타운센드법입니다. 그래서 뭐 페인트라든지 또 종이, 유리, 납, 근데 여기 또 차가 들어갑니다. 당시에 차 소비량이 엄청났었죠. 엄청나죠. 영국 사람들의 그 합의 중에 굉장히 중요한 게 모닝 티 마시고 쿠키 먹으면 티 마시는 건데 아까 얘기했잖아요. 미국 사람들은 이게 영국의 식민지인 게 되게 자부심을 느끼는 거예요. 그래서 잘 나가는 사람들은 영국 사람들의 이 문화를 흉내를 내는 거잖아요.
그래서 미국 사람들도 못지않게끔 이 차 문화가 굉장히 중요한 문화였습니다. 거기에 또 세금을 부과한다? 이거는 또 반발할 수밖에 없는데 어떻게 보면 그거나 마찬가지일 것 같은데. 오히려 저항이 더 크지 않았을까 싶다라는 생각은 들어요. 왜 그러냐면 인지세는 사실은 매일은 사용 안 할 수 있잖아요. 일반적인 보통 사람들은. 근데 당시에 있었던 아메리카에 있었던 사람들은 차는 거의 매일 마셨을 거 아닙니까? 집도 지어야 되고 그러니까요. 건축에 관계되는 자재들. 이제 좀 무력 충돌이 일어날 시기 아닌가요? 이 정도 되면? 1770년 느껴지는데. 3월 5일 또 유명한 사건이 터집니다. 또 보스턴에서 항구에서 영국 군인들과 여기 시위대가 이제 격돌해서 발포를 해서 5명이 죽습니다. 이거는 기억합니다. 이거는 어떻게 기억하고 계세요? 제가 아까 말했던 것처럼 약간 선생님들이 이제 독립의 정당화를 하면은 보통 이 사건을 같이 설명하는 경우가 많은 것 같습니다. 그래도 식민지의 입장에서는 어떤 폭력적인 사건이나 어떤 부당한 사건을 당해서 우리는 독립할 수밖에 없다는 이야기의 흐름으로 가는 것 같아요. 부당한 사건을 우리가 당했다. 네. 요 지점이군요. 근데 모든 혁명은 보니까요, 피가 있어야 됩니다. 사실 5명이 죽었다는 것은 그 당시 상황에 5명은 굉장히 재소한 얘기인데 그렇게 많은 숫자는 아니에요. 근데 미국에서는 이게 교과서에 보스턴 매사커입니다. 그쵸. 대학살이에요. 미국사를 좋아하지 않는 사람 5명이 대학살이야, 매사커야. 근데 사실은 피가 한 방울이든 10방울이든 이게 혁명의 기간에 피를 본다. 그 피의 이미지는 굉장히 오래갑니다. (73년에) 12월 16일 보스턴 차 사건이 일어납니다. 근데 혁명의 기간이라는 것은 1년, 2년은 굉장히 긴 시간이에요. 거의 3년 동안 아무 사건이 일어나지 않았잖아요. 보스턴 학살과 1770년, 73년에 보스턴 차 사건과는 무려 2년 몇 년이 흘렀잖아요. 그 정도면은 혁명의 열기가 꺼졌다는 거예요, 사실은. 그걸 어떻게 설명을 해야 됩니까? 그런데 1772년 보스턴 연락위원회가 조성이 됩니다. 이렇게 쉽게 말하면은 Committee of Correspondence는 어떤 얘기냐면은 앞으로도 이런 사건이 생길 수 있으면은 다른 식민지들이 알아야 되겠다. 그래서 보스턴을 중심으로 연락위원회가 생겨요. 그러니까 같이 공조하자. 그래서 영국이 또다시 이런 이상한 행동을 하거나 또다시 세금으로 압박하거나 미국에 주둔하는 영국인들이 또다시 미국 시민들에게 자기들 식민지들에게 좋지 않은 행동할 때는 우리가 빨리 알리자. 그래서 공동정선을 펴자. 그래서 이 연락위원회가 사실 소리 없이 미국 사람들을 함께 묶게 된 굉장히 중요한 사실 사건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것이 있었기 때문에 보스턴 차 사건이 터졌을 때 같이 폭발한 것입니다. 우리가 같이 대응하지 않으면은 보스턴의 상황이 뉴욕의 상황이 될 수도 있고 보스턴의 상황이 사우스캐롤라이나의 찰스턴의 상황이 될 수가 있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미리 이게 알아야 되겠다. 이제 그런 면에서 연락위원회가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 감정의 흐름을 말씀해 주시니까 훨씬 이해가 잘 되는 것 같아요. 저도 더 많이 배우고 있습니다. 너무 좀 재밌습니다. 끌어오르면서 이성적으로 좀 연대하는 움직임을 보이다가 그러다가 이제 이 보스턴 차 사건이 발생하는데 이 연락위원회가 생긴 이후에 이제 사건이 발생한 거잖아요. 그러면 이 보스턴 학살 사건이 일어났을 때와는 정말 다른 움직임을 보일 수밖에 없었을 것 같아요. 그렇죠. 예. 어떻게 행동하게 되나요? 이번에는 보스턴 차 사건 우리가 첫 번째 장면으로 꼽은 저 사건에 대해서 어떻게 발발했는지 좀 자세히 설명을 들어보겠습니다. 예. 아까 타운센드법에서 그것도 물론 철회를 했습니다. 그런데 이제 차가 굉장히 중요하기 때문에 1773년에 차법을 통과를 시켜요, 영국 의회에서. 그래서 이제 차가 굉장히 중요한 변수가 됩니다. 그런데 영국이 이 동인도 회사, 영국의 그 제국주의에 추동을 했던 동인도 회사에게 미국의 차를 팔 수 있는 전매를 줘버려요. 그래서 영국의 동인도 회사가 이제 미국의 그 차를 수출하는데 독점을 하게 됩니다.
그럴 경우에 일반 사람들에게는 차를 조금 더 싸게 살 수 있잖아요. 덤핑 세일했기 때문에. 근데 중요한 게 사실 여러 루트로 미국의 이 중간 상인들이 차를 수입하고 있었기 때문에 동인도에서가 독점을 한다. 그랬을 경우는 중간 상인들이 나가 떨어지는 거죠. 처음에는 가격이 쌀 수 있겠지만은 중간 상인들이 나가 떨어진 이후에는 동인도에서가 차값을 올려도 누가 막을 수는 없죠. 그래서 결국은 일반인들도 굉장히 비싼 가격으로 이 차를 살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됩니다. 그래서 그렇지 않아도 보스턴을 중심으로 근 10년 동안 부글부글 끓고 있던 게 민생의 최첨단에 있는 이 차를 손을 댔기 때문에 보스턴 사람들이 이제 분노하게 되고 결국은 자기의 아들들, 영국의 입장인 테러 분자들이 결국은 이제 모학 인디안으로 변장해서 성선해서 이 배에 선적되어 있던 차를 다 대서양에다가 빠뜨려 버립니다. 네. 제가 너무 오랜만에 듣는 얘기라 교수님께 한번 여쭤보고 예. 싶은데 예. 바스턴 티파티가 이제 영국을 조금 우리는 독립을 원한다 이렇게 보여주기 위해서의 사건으로도 평가되지만 미국 사회에서도 이제 어떤 시위랑 독립 의심을 부추기기 위한 사건으로도 볼 수 있나요? 예, 그러니까 굉장히 또 중요한 질문인데 우리가 역사를 너무 결과론적으로 봐서는 이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거듭 얘기하지만 아직까지는 영국에 대해 기분이 나쁜 거예요. 조세 저항 운동이고 영국이 정신 차리기를 원해서 이 행동을 했던 것이지 그러나 이제 좀 급진파인 선스 오브 리버티를 중심으로 과격한 행동을 했던 것. 그 정도로 생각을 해야지 결과론적으로 이래서 독립으로 시작했구나. 그건 아직은 아닙니다. 그럼 영국 정부는 좀 어떻게 대응을 했나요? 이번에는 영국 의회 입장에서는 선을 넘었다고 생각합니다. 아까 1765년 인지세법 때부터 그래 시끄럽게 하지 마. 계속 이게 철회를 했잖아요. 철회를 하니까 이게 좋을 수도 있습니다. 나쁠 수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철회를 하기 때문에 이제 미국 사람들이 그게 익숙해진 거예요. 이게 행동으로 옮기면은 이게 철회를 하는구나. 그랬는데 이것은 아까 얘기했지만은 재산을 이게 파손하는 거죠. 사보테지를 한 거잖아요. 그래서 영국 의회는 이게 선을 넘었다. 요것들 봐라. 이제 누가 갑이고 누가 을인가를 확실히 이번에는 보여줘야 되겠다. 여기서 우리가 물러나면은 큰일 나겠다 해서 강하게 나옵니다. 어떡해요? 그 다음 해 74년 5월 20일 강제법 Force Act를 이제 통과시켜요. 강제법이라는 것은 글자 그대로 좀 강압적으로 미국 식민지들에게 너희들은 식민지인들이다. 우리가 갑이고 너희는 을이다. 선을 넘지 마라. 한 번만 더 그러면 너희들은 이제 끝이다. 이렇게 세게 나오는 거예요. 그게 이제 이 Force Acts, 이 강제법이 4개로 구성되는 첫 번째가 자치권을 뺏어가는 것이죠. 당시 미국인들이 그러면 예상하는 범위보다 훨씬 더 강경하게 대응이 나온 거죠. 그게 이런 거예요. 세게 나오려면은 사실 처음에 세게 나와야 됩니다. 근데 계속 물러나다가 마지막에 세게 나오니까 이게 타이밍이 안 맞는 거예요. 이제 미국 사람들은 굉장히 면역력이 키워진 상황인데 이렇게 행동을 하면 영국이 물러나는구나. 근데 이제 이게 세력이 미국 사람 식민지들이 그 반영 감정이 커질 만큼 커진 뒤에 세게 나오니까 사람들이 물러납니까? 그래서 제가 볼 때는
영국 분들에게 굉장히 죄송한 얘기지만은 영국이 타이밍을 놓친 것 같아요. 네, 미국의 독립과 민주주의에 대한 역사 처음부터 좀 차근차근 살펴보고 있는데요. 세계의 장면, 세계의 민주주의, 이제 김봉준 교수님께서 꼽으신 두 번째 장면 함께 보시겠습니다. 제가 선택한 두 번째 장면은 존 트럼볼의 독립선언이라는 그림입니다. 그래서 각자 도생했던 13개의 식민지 사실상 자치국가들이 최강대국인 영국에 맞서 독립을 쟁취하는 과정을 한번 추적해 보고자 합니다. 이 역시 유명한 그림입니다. 그런데 민주주의 역사에서 가장 어떻게 보면 중요한 의미를 갖고 있는 그림이고, 근데 잘못 알려진 부분도 있다고 해요, 송소영 기자님. 서 있는 분들이 이 독립선언서를 제출하는 그런 느낌인데요. 독립기념일이 1776년 7월 4일, 미국이 이제 독립선언문에 서명한 그날을 기념하는 건데, 사실 이 그림이 다루고 있는 날짜는 그날은 아닙니다. 이게 한 일주일 전쯤인, 그러니까 1776년 6월 28일에요. 그 토머스 제퍼슨을 포함한 그 5명의 선언문 초안을 작성한 위원회가 있습니다. 존 행콕한테 선언문의 최초 초안을 전달하는 그림인데요. 요거를 며칠 동안 이렇게 수정도 하고 고치고 하면서 한 다음에 최종 확정해서 제출한 게 7월 4일이라고 합니다. 그 아까 강제법 얘기를 하고 두 번째 장면으로 넘어왔잖아요. 이 강제법, 영국이 내린 보스턴 차 사건에 대한 제재 조치로 나온 강제법을 이제 어떤 식으로 미국 식민지인들이 반응했는가? 첫 출발은 어떻게 시작을 하나요? 예, 이제 미국 식민지인들도 아까 얘기했지만 이미 열이 올라와 있잖아요. 분위기가 상승돼 있었기 때문에 영국이 세게 나오네 해서 주춤할 수는 없죠. 예, 포기할 수 없어서 유명한 1차 대륙회의가 개최가 됩니다. 그게 1774년 9월 5일입니다. 1차 대륙회의. 이제 대륙회의가 개최가 됩니다. 근데 여기서도 독립은 주장하지 않아요. 여전히 미국의 소위 말하는 건국의 아버지들은 독립을 외치지 않습니다. 영국에 대항해서 독립전쟁에서 이긴다고 누가 생각을 하겠어요? 그리고 독립을 과연 해야 되는가? 아까 얘기했지만은 영국이 정신만 차리면은 영국의 식민지로 있다는 게 얼마나 영예스럽고 자랑스러운 얘기인데 우리가 어떤 위험을 감수하고 독립, 이건 아직까지는 거의 아까 Sons of Liberty, 자유의 아들들이라는 그런 급진적인 몇 사람들의 얘기지, 대부분은 식민지 대표들, 1차 대륙의 식민지 대표들은 대부분 독립이라는 얘기를 꺼내기를 꺼려했습니다. 이렇게 감정이 지금 아직 아니다라고 계속 하시는데 뭔가 그 선을 넘어버린 사건들이 그 사이에 있었을 것 같아요. 눈치가 굉장히 빠르신 것 같아요. 저 공부하고 왔습니다. 1775년 4월 19일, 그럼 우리 4.19가 같네요. 렉싱턴 컨커드 전투가 벌어집니다. 이게 스토리가 어떻게 되냐면은
지금 이제 이 정도면 우리가 전쟁에서 이길 수도 있을 것 같다라는 생각을 할 것 같기도 한데요. 또 미국 나름 시민들 입장에서. 자신감도 좀 붙었을 것도 예. 같고요. 굉장히 중요한 얘기입니다. 아, 이거 해볼 만하네. 그래서 대륙회의 내에서도 적극적으로 이렇게 독립으로 가야 되나. 필요하면 전쟁을 해야 되나. 그런 여론이 급부상하게 됩니다. 그래서 1775년 5월 10일 2차 대륙회의가 소집이 됩니다. 여기는 1차보다는 조금 더 이제 강도가 세집니다. 여전히 영국 의회가 정신을 차려서 좀 이게 철회해 주기를 원했지만은 이미 2차 대륙회의가 소집될 때는 좀 더 적극적으로 우리가 전쟁을 준비할 필요가 있지 않겠나. 그런 여론이 생기게 되고 결국 6월 14일 날 대륙군이 창설이 됩니다. 총사령관의 유명한 조지 워싱턴이 만장일치로 대륙군, 독립군의 총사령관으로 선출이 됩니다. 또 군대를 먹여 살리기 위해서는 재정. 세수가 있어야 되죠. 그리고 또 이 연방을 통합할 수 있는 통합화폐를 만들어야 됩니다. 이런 것들을 논의하기 위해서 연합헌장이 만들어지고 사실상의 연합체의 이제 정부가 형성이 되는 것입니다. 토마스 페인이라는 영국에서 미국으로 거주한 바로 1년 전에 거주했던 토마스 페인이라는 하급 관료이자 이제 글쟁이에요. 글 쓰는 사람인데 이제 미국 뉴욕의 신문에 기고를 합니다. 이게 모아서 1776년 1월에 이제 책자로 나온 게 유명한 카먼 센스입니다. 미국은 세계에서 자유의 정신, 평등의 정신에 의해서 독립을 해야 될 하느님의 운명을 가지고 태어난 나라다. 뒤로 물러서서는 안 된다. 이게 미국뿐만 아니라 전 세계 계몽주의자들, 전 세계 이게 그 계몽주의자들이 미국을 보고 있다. 독립선언문 내용이 사실 거기서 온 거나 마찬가지라는 생각을 하게 되네요. 그렇죠. 지금 말씀해 주신 내용이. 그래서 1776년 1월부터 그런 분위기가 무르익어가고 1776년 6월부터 이제 초안 작성에 들어가는 그렇죠. 2월 11일 날 이제 독립선언문 작성 5인 위원회가 꾸려졌고 약 2주간의 고생 끝에 완성을 해서 6월 28일 이제 제출을 하죠. 그러면 독립선언문의 핵심 내용들을 좀 자세히 살펴보죠. 독립선언문의 핵심 내용 우리가 너무 잘 알죠. 인간은 창조주로부터 평등하게 태어났다. 그리고 양도할 수 없는 권리를 부여받았다. 삶, life, 그 다음에 liberty, 자유, 마지막에 행복의 추구, pursuit of happiness. 근데 사실 굉장히 중요한 게 가운데 자유입니다. 근데 좀 자유는 이해가 돼요. 왜 그러냐면 우리가 독립을 해야 되는 거니까 가장 추구해야 되는 가치가 자유일 수는 있는데 그 자유에다가 더 나가서 행복 추구라는 단어까지 사실은 더 얹게 되잖아요. 그 옛날에. 그러니까요. 이게 좀 역사적으로 안 맞는 용어이긴 해요. 근데 사실은 원래는 자산, 프로퍼티였습니다. 그래서 그 당시 유럽의 계몽주의를 보면은 이 존 로크의 사상 중에 굉장히 중요한 것이 자산, 내가 열심히 일하고 내 탤런트를 가지고 이게 재산을 축적하는 것은 내가 지킬 수 있는 권리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래서 토마스 제퍼슨도 원래는 삶, 자유, 프로퍼티, 자산이 들어갑니다. 근데 이게 사실 이게 고쳐지는 부분이에요. 제출했을 때. 왜? 이 자산이 들어가면은 집도 절도 없는 사람들은 어떤 기분이 들 거예요? 이거 있는 사람들의 독립이구만. 너희들끼리 해. 이제 계급이 낮은 사람들 혹은 없는 사람들이 독립의 그 가치에 필요에 대해서 의문을 부여할 것 같아서 두리뭉실하게 행복의 추구라고 멋진 말을 쓴 거예요. 누구나 행복해 할 수 있게끔. 좀 더 대중성의 확보를 위해서 나왔던 단어네요. 노련한 형님들이 이제 네, 그러니까요. 선배다운 걸 하셨네요. 수정하는데 딱 그 부분이 수정된 것. 대부분의 미국 사람들이 이 비하인드 스토리를 모릅니다.
미국의 독립과 이제 건국 과정 살펴보고 있습니다. 김봉준 교수가 뽑은 세 번째 장면입니다. 제가 고른 세 번째 장면은 We the People of the United States, 미 합중국의 국민인 우리로 시작되는 미국 헌법의 첫 장입니다. 이 장면을 통해 정부도 없이 독립전쟁을 수행한 13개 주가 연방제 공화국으로 탄생하는 과정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미국의 헌법이 초안이 채택된 것이 독립전쟁이 끝나고도 4년 뒤인 1787년이지 않습니까? 근데 사실은 그 전에 군대도 있었을 것이고 또 그 안에 여러 재정적인 문제도 있었을 것이고 상당히 복잡한 문제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국가의 제대로 된 형태도 없었고요. 그것을 제대로 운영할 수 있는 법률 체제랑 이런 것들이 거의 전무한 상태였었어요. 그것을 어떻게 그렇게 유지해 왔는지 좀 궁금하거든요. 아주 예리한 질문인데 여기에 이제 여러 가지 이유를 댈 수가 있겠지만은 대부분의 미국 사람들은 아까 얘기했죠. 모국이 영국인 걸 빼놓고는 다 다른 나라나 다 다른 나라입니다. 네. 자, 기분이 나쁘고 화가 나서 어떻게 해서 독립을 주장했으면 독립전쟁을 펼쳤습니다. 또 독립전쟁에서 이겼죠. 1783년. 그런데 미국 사람들에게 가장 두려운 게 뭐겠어요? 전쟁이 끝나고 독립을 거머쥐면서. 자, 연합헌장이 있고 전쟁을 위해서 어느 정도의 그 중앙정부가 있었잖아요. 그것이 뭐 괜찮아요. 근데 만약에 이 대표자들이 강한 중앙정부를 만들려는 움직임을 보이면은 상당수가 불편해 합니다. 무슨 얘기인지 알겠죠? 우리가 지금까지 얘기하는 자유, 리버티의 대단히 중요한 부분은 혹시 강한 중앙정부가 나타나서 주정부, 일반 주민들의 자유를 침해할까봐 걱정이 되는 거예요. 또 다른 영국이 나타날까 봐 걱정이 바로 돼요. 그렇습니다. 그래서 전쟁 이후에 굉장히 그 현실적인 문제가 많이 나타났죠. 근데 1787년에 가니까 도저히 안 되겠거든. 이거 안 되겠다. 그래서 기존의 연합헌장을 굉장히 중요한 용어입니다. revise. 수정하기 위해서 모이자 해서 모인 게 헌법회의예요. 근데 모여서 revise, 기존에 문제가 있기 때문에 최소한의 수정을 거쳐서 우리가 다시 만들자고 했는데 결국은 현안들이 너무 복잡하니까 새로운 헌법을 만들자. 그리고 새로운 헌법에 근거해서 새로운 중앙정부를 만들자 하고 갑자기 대표자들이 문을 닫기 시작합니다. 왜? 일반 대중들이 의심할까봐, 개입할까봐. 그래서 완전히 문을 닫고 새로운 헌법을 탄생한 게 지금의 미국의 헌법이고 그 헌법에 근거해서 미 연방합중국이 시작이 된 겁니다. 또 이것도 많은 이제 미국 학생들이 모르는 얘기인데 헌법이 채택이 돼서 이제 조지 워싱턴을 일대 대통령으로 미국의 역사가 시작했다. 빰빠방 그렇게 그렇지 않습니다. 거의 2년 동안 비준, ratification, 비준에 그냥 다시 이제 완성되는 헌법을 각 주로 가서 그 주에서 비준을 해야 되잖아요. 쉽지 않은 일입니다. 왜? 아까 다시 얘기하지만 혹시 새로운 정부가 너무 강한 중앙 정부가 탄생할까봐 좀 초미의 관심이잖아요. 사실 헌법 반대 세력들이 만만치 않았습니다. 뉴욕 힘들었죠. 펜실베니아 힘들었죠. 버지니아도 결국은 나중에 얘기하는 수정헌법, 미국의 권리장전이라는 거잖아요. 1791년 권리장전이 통과가 됩니다. 그래서 미국의 수정헌법 1조부터 이 10조가 통과가 되는데 그 서약을 받고 확약을 받고 비준을 통과시켜줘요. 그제서야. 네. 헌법을 만들자 이렇게 13개 주를 설득을 했습니다. 근데 그걸로 이제 끝날 게 아닌 것 같아요. 이제 어떤 내용을 자기 주의 입장을 담아서 헌법에 옮기느냐.
헌법을 만드느냐 이 부분 가지고도 이제 다툼을 벌일 수밖에 없을 것 같은데 지금의 상황으로 봐서는 어떤 다툼거리가 있었을지 어떤 논쟁거리가 있었을지도 궁금해지네요. 바로 그것입니다. 예. 그래서 이게 큰 주가 있고 작은 주가 있잖아요. 아주 쉽게 생각하면 면적도 그러지만 인구가 큰 주. 대표적으로 매사추세츠, 펜실베니아, 뉴욕, 버지니아, 또 미국의 독립에 굉장히 중요한 주들이잖아요. 근데 이런 주들은 당연히 우리 같으면은 국회의원들을 숫자를 더 많이 보내야 될 거예요. 연방의회, 입법부에. 그럼 메릴랜드나 뭐 조그만 주에서는 그렇다면 우리는 연방에 빠질게. 너희들끼리만 연방을 만들어 그러는 거예요. 그럼 만약에 자그만 주들은 빠지고 이 몇 개 큰 주만 가지고 연방을 맞으면 미국의 지금 지도가 어떻게 되겠어요? 안 되잖아요. 설득을 해야 됩니다. 또 하나, 이것은 이제 굉장히 중요한 타협인데 큰 주와 작은 주의 타협 중에서 서로 양보를 안 하니까 그래서 의회를 우리 같으면 국회를 나누자. 그래서 상원과 하원이 나눠집니다. 그래서 상원은 주의 크기에 상관없이 무조건 2명을 할당을 해요. 하원은 인구수에 비례합니다. 이 상하원을 합힌 수가 지금 문제가 되고 있는 선거인단 표수가 되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앞으로 미국을 정말 아프게 만들었던 노예 문제 때문에 남과 북이 대치하게 됩니다. 그래서 남쪽에서는 노예 제도를 보장을 받기를 원하고 이미 북쪽 주에서는 거의 이제 노예를 해방했기 때문에 그 이유는 복잡하지만 아무튼 상공업 위주의 북쪽에서는 노예가 필요가 없기 때문에 노예를 다 해방을 했습니다. 거의 다. 근데 이제 그래도 모든 사람은 자유를 창조주로부터 부여를 받았다. 이게 미국 독립의 굉장히 중요한 가치인데 노예가 있다는 게 신경이 쓰이잖아요. 그래서 가능하면 노예 해방을 하고 가기를 원한 거예요. 근데 남부주들이 반대하죠. 그러려면 너희들끼리 해라. 그래서 결국은 이제 이걸 어떻게 할 것인가를 놓고 남부주에서는 흑인 노예도 인구수에 포함시키기를 원해요. 그래야 대표자들 더 많이 보낼 수가 있잖아요. 그럼 북부주에서는 너무 얄밉잖아요. 그 노예 해방도 안 시키면서 흑인은 또 시민으로 이게 책정을 해서 한 명이라도 더 이게 국회 우리식으로 국회 대표자를 그러다 이제 치열하게 이게 서로 갈등을 하다가 결국은 타협점을 찾습니다. 그게 유명한 5분의 3절이에요. 3/5 clause. 네, 유명합니다. 그래서 흑인 노예 한 명을 백인 한 명의 시민권자로 책정하는 게 이렇게 사람을 이제 5분의 3으로 이게 책정하기로 그게 헌법에 명시를 합니다. 60%만 그럼 인정을 한 거예요? 그러죠. 네. 그래서 많은 그 어떤 학자들은 이게 헌법의 캔서, 큰 오점을 헌법의 남겼네요. 암이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미국이 아픔이 있었던 것은 그 암덩어리를 그렇게 크게 번질 줄 모르고 그걸 헌법에 올린 거예요. 미국의 민주주의 역사에 대해서 아주 자세하게 꼼꼼히 잘 몰랐던 부분까지 살펴주셔서 시간이 훌쩍 지나갔습니다. 오늘 진짜 꼼꼼하게 미국의 민주주의 역사에 대해서 살펴주셨는데 오늘 내용 좀 정리하면서 가장 강조하고 싶으신 말씀 있다면요? 저는 민주주의는 제도에 완벽성이 있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미국은 민주주의는 완벽하게 시작되는 게 아니고 완벽하게 만들어가는 과정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미국이 초창기에 많은 아픔과 갈등이 있었다는 것은 결국은 미국의 민주주의가 성숙해 가는데 필요한 그런 과정이 아니었는가 생각을 합니다. 네. 세계의 장면, 세계의 민주주의. 다음 시간에도 김봉준 교수님과 함께 미국의 민주주의 기행 떠나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